여러분, 아리랑이라는 단어를 소리내 보시겠어요? 이 단어는 몇 개의 음절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렇죠. 3개의 음절로 이루어졌어요. 왜냐면 아, 리, 랑 이렇게 3개의 마디로 나누어서 소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음절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나름대로 정의해 보시겠어요? 일반적으로 음절은 한 번의 발화로 소리낼 수 있는 최소 단위 혹은 독립해서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리랑의 첫 음절 아는 머릿속에서 몇 개의 소리로 인지되나요? 하나죠. 그럼 리는 머릿속에서 몇 개의 소리로 인지되나요? 왠지 2개로 인지되죠? 왜냐면 리를 이와 비교해보면 리가 이보다 앞에 하나의 소리가 더 붙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랑은 머릿속에서 몇 개의 소리로 인지되나요? 그렇죠. 3개죠. 이렇게 머릿속에서 인지되는 최소의 소리 단위를 음소라고 해요. 이 음소가 바뀜으로써 뜻도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 풀과 불을 비교해 보세요. 첫 음소가 달라짐으로써 그 뜻도 달라졌어요. 15세기에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체계를 창제하고자 했던 세종대왕에게 우리말 한 음절이 몇 개의 소리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야 소리마다 시각적인 문자 기호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세종은 오늘날 음운학과 유사한 학문인 중국의 성운학을 꿰뚫고 있었어요. 그는 성운학에서 중국어 한 음절을 크게 2부분으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종은 우리말에서 아리랑의 3번째 음절, 랑과 같은 음절의 경우 소리가 2이 아닌 3수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음절의 첫 소리를 초성으로, 가운데 소리를 중성, 끝소리를 종성으로 부르며 우리말의 한 음절을 3수로 나누어 탐구했죠. 그리고 우리말에서 초성으로 쓰이는 말소리들, 중성으로 쓰이는 말소리들, 종성으로 쓰이는 말소리들을 찾아서 분석한 결과 하나하나에 시각적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훈민정음이라는 문자 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이라는 말소리의 차원과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라는 문자적 차원을 엄밀하게 구별해야 돼요. 세종이 초성으로 올 수 있는 말소리들을 분석한 과정과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대상을 분석하려면 무엇이 먼저 필요할까요? 기준이 필요하죠. 세종은 말소리가 아, 설, 순, 치, 후라는 조음기간 어디에서 소리나는지와 청탁, 즉 소리의 맑음과 탁함이라는 성질을 기준으로 우리말에서 초성으로 올 수 있는 말소리들을 분류했어요. 그리고서 각각의 시각적인 문자 기호를 부여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초성 23자예요. 그렇다면 세종이 살았던 15세기 중엽에는 우리말에서 초성에 올 수 있는 말소리가 23개나 있었다는 거네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100% 확신할 수 없어요. 어떤 이유에서 초성으로 쓰였던 말소리의 개수보다 더 많은 초성자를 만들었을 수도 있죠. 다음으로 중성으로 올 수 있는 말소리를 분석해서 각각의 시각적 형상을 부여함으로써 중성자를 만들었어요. 중성자로는 이렇게 총 29자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종성자예요. 그런데 세종은 종성자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우리말 음절에서
종성으로 쓰이는 말소리가 초성으로 쓰이는 말소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었어요. 예를 들어 각이라는 음절을 발음해 봅시다. 이 음절에서 종성은 초성과 비슷하죠. 그래서 세종은 종성자를 굳이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초성자를 종성자로 재활용하기로 했어요. 이러한 깨달음과 지혜가 일종의 문자체계 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종성부용 초성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럼 아리랑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첫 음절 아는 초성, 중성, 종성 중에 어떤 소리로만 이루어졌나요? 그렇죠.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이죠. 그래서 이 음절은 중성자 아로만 시각적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만 적으면 뭔가 허전하고 익숙하지 않죠? 그래서 초성자 이응을 그 앞에 덧붙여 이렇게 적죠. 그렇다면 이 초성자 이응에 대응하는 말소리가 실제로 있다고 봐야 하나요? 없다고 봐야 하나요? 없다고 봐야죠. 여기에 쓰인 초성자 이응은 문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에요. 다음으로 아리랑의 두 번째 음절 리는 초성, 중성, 종성 중에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죠. 초성과 중성으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소리에 각각 대응하는 문자인 초성자 리을과 중성자 이를 합해서 리처럼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리랑의 세 번째 음절 랑은 초성, 중성, 종성 중에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죠. 초성과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이에요. 그래서 이 세 소리에 각각 대응하는 문자인 초성자 리을, 중성자 아, 종성자 이응을 합해서 음절 랑을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이 표기에서 맨 처음 초성자 이응과 맨 마지막 종성자 이응은 모양이 같지만 둘 중 하나만 대응하는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바로 종성자 이응이에요. 그래서 세종은 이 둘이 혼동되지 않도록 랑의 종성과 같은 말소리에 대응하는 종성자로 옛이응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리랑을 15세기 훈민정음으로 적는다면 이렇게 옛이응을 써서 적을 수 있지요. 그러면 초성자 이응과 종성자 옛이응은 모양도 다른 만큼 대응하는 소리도 다른 글자가 돼요. 어떠셨나요? 오늘 배운 개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